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문제풀이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자아 실현은 나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거. 자, 그럼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게 자아 실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 그리고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자아 실현의 원칙이 되겠죠. 이 외에도 노인복지 원칙에 들어가는 것들이 1번에 보시면 독립의 원칙,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고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독립의 원칙에 들어가고요. 자, 3번 보호의 원칙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고 또 필요한 건강 서비스나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4번 존엄의 원칙이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웠고, 자,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돼서 지위나 배경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되는 것을 존엄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4번이 정답이죠. 우리 밑에 설명을 먼저 보시면요. 장기 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자,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 입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는 현금으로 서비스를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 방문 복용, 방문 간호, 일정 시간 동안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는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복지 용구가 들어가고요. 자, 시설급여는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는데,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노인 요양시설은 10명 이상 입소를 할 수 있고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명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은 똑같은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입소 정원이 틀린 거죠. 자, 특별현금급여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가 들어간다. 그래서 가족 요양비, 가족들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현금으로 지원되는 거. 그리고 특례 요양비,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현금으로 지원되는 거,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이용하는 서비스인 시설급여의 장점을 물어본 거네요. 자, 1번 보시면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없죠. 단체 생활이잖아요, 시설은. 자, 그리고 2번,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없어요. 친숙한 환경은 재가급여 서비스의 장점이 되겠죠. 내가 가정에서 벗어나서 시설에 입소하다 보니까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없고요. 자, 3번, 사생활이 존중되지 않아요. 단체니까. 자, 그리고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장점이죠. 그래서 의료나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쉬운 거다. 자, 그리고 5번, 본인 일부 부담금이 저렴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를 하면 비싸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외래 진료를 받는 것보다 병원에 입원할 때가 비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시설에서 입소해서 받는 게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시설급여는 본인 일부 부담금,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이 서비스에서 20%를 내야 되고요. 재가급여는 15%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지금 현재 독거노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예전에는 자녀들이 이제 그 노인분들을 부모 세대를 부양을 했는데 요즘에는 부양을 못 하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살게 되고 부부 중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같이 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자, 3번. 노인 부양 의식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내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세금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노인 부양은 사적 노인 부양과 공적 노인 부양으로 나뉘는데 사적인 거는 이제 가족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공적인 것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 노인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5번.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진다? 아니죠.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집을 떠나서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이나 이런 우울감 같은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보시면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옳은 거.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우자나 친구와의 사별로 인해서 심리적인 변화로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장기 요양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 다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뭐가 들어가서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또는 지속하는 거다.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장기 요양 기간에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거나 방문 상담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해당 사항이 되면 그 장기 요양 기관에서 우리 그 요양 기관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러면 보호자나 대상자가 이 서비스 내용을 보고 이용 계약을 체결이 되는 거죠. 나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주기적인 변화나 대상자의 변화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거고요. 대상자가 원하지 않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 설명을 먼저 보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대상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수해주고 구강관리해주고 식사 도와주고 체위 변경해주고 옷 갈아입혀주는 거. 대상자 몸 신체 자체에 도움을 주는 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세탁해주는 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외출 시 동행해주거나 일상 업무를 대행해주는 게 들어가고요.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상담해주는 거, 의사소통이 들어갈 수 있고 방문 목욕 서비스는 방문해서 목욕시켜주는 거. 자, 그리고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행동변화 대처다. 치매 환자분들이 어떤 행동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행동변화에 대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재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같은 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목욕은 대상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자, 세탁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은행 동행해준다, 뭐 동사무소에 같이 가준다, 이런 것들은 개인 활동에 들어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의사소통 도움, 정서지원. 일상생활 동작 훈련, 재활이죠. 그래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로 오른 거.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본인 일부 부담금은 시설에 입소했을 때 비용이 더 비싸요. 그래서 시설급여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20%고 재가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 15%가 해당이 된다. 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 유형으로 옳은 거. 자,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다고 말한대요. 언어적으로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의 언어적 성희롱이죠.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은 말로써 하는 거,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또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그리고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거. 자,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거, 말로써. 우선은 신체적인 접촉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육체적인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접촉이나 상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같은 거. 자, 시각적인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컴퓨터 등을 통해서 아니면 편지나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본인 거를 만지면서 보여주는 거니까 시각적인 성희롱에 들어가겠죠. 자,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거. 자, 대상자, 비 오는 날 저녁, 공원 의자에 홀로 앉아 있어요. 아들이 고함을 치면서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 살겠어.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정서적 학대죠. 언어적으로 뭔가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래서 학대의 종류에는 신체적 학대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거,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고요. 정서적 학대는 비난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 왕따시키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죠. 자, 경제적인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거. 자, 성적인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 강제적으로 해기는 모든 성적 행위가 들어가고요. 자,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자, 유기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노인에게는 자기 방임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기 방임은 우리 방임은 스스로 기본적인 방임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방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게 들어가는 거죠.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의료 혜택은 의료기관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의료기관의 역할이고요. 2번에 보시면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거죠? 의료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3번, 현장 조사 시 동행 협조하는 거 사법경찰이고요. 자, 학대 신고 접수하는 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자, 그리고 5번,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을 지정하는 거 법률기관의 역할이 되겠네요. 자,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우리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이런 산재보험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자, 1번 보시면 산재보험은 양도나 압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자, 2번 보험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아요. 자, 3번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지급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중단되나요? 아니에요. 네, 중간에 중단되는 일은 없고요. 자, 4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죠. 자,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도 없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어요. 자, 12번 보시면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대상자가 추석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주려고 한대요. 3번이 정답이죠. 대상자로부터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를 피하도록 하고요. 자, 2번 고칼로리 음식이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칼로리, 고지방, 저섬유 식이가 원인이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제한하도록 하고요. 특히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게 되면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변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장에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섬유질이 들어있는 음식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자, 3번에 보시면 야식이나 가공식품, 훈연식품, 인스턴트 안 좋죠. 네, 대장암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도록 하고 자, 4번 차고 시원한 음식 너무 자극을 주는 찬 음식도 피해야 돼요. 자, 5번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안 되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대장암 우리나라는 대장암보다는 위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우리나라도 식사 습관이 이제 서구화됐죠.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특히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대장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방을 섭취할 때도 식물성 지방 같은 걸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방은 좀 제한하도록 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4번 보시면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본인 일부 부담금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대상자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이걸 할인해주면 우리가 돈을 적게 받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안 돼요. 그래도 이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불법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어요. 딸,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4번이 정답이죠. 이 정도의 이제 치매는 예, 말기 치매 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치매한 증상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뒤처리를 해주고 바지를 갈아입혀 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 윤리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서 대상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절대 나의 종교와 다르다고 이런 것들을 권유하면 안 돼요. 예,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3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 우선한다? 아니죠. 우리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를 우선시해야 되고요. 자, 4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질책한다? 안 되죠. 치매 환자라도 절대 어린아이들 대하거나 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엄해 줘야 되고요. 예, 질책해서도 안 되겠죠. 자,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둘 다 중요하죠. 예.
자,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된대요. 가장 우선적인 거 업무를 중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독감은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다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되는 질병으로 오른 거 4번이 정답이죠.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감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켜요. 보통 이게 이제 식중독균인데 우리가 식중독균은 여름에 많이 발병하는 거에 비해서 노로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활발해요. 얘네 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염력이 강하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 외에도 뭐 결핵이나 독감,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옴이나 머릿니. 옴은 피부에 생기는 기생충이죠. 예, 머릿니는 머리에 생기는 거고, 옴은 피부에 생기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골다공증은요,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뼈의 질량이 약해지는 거죠. 특히 언제 약해져요?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면서 골다공증이 엄청 심해져요. 5년 동안 10%나 뼈의 질량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은 60세 이후부터 많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인 체중 부하 운동, 걷기 운동을 권장해요. 우리 그 골관절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죠. 나이 들어서 아니면 뭐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관절염. 자, 여기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뭐예요? 수영이라고 보통 나와요. 네. 뭐 이외에도 뭐 걷기, 체조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수영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골다공증에는 이렇게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인 체중 부하 운동, 걷기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자외선을 너무 차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영양 물질이 뭐예요? 칼슘이죠. 근데 우리가 어, 약으로나 음식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장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이 칼슘을 흡수하게 도와주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타민 D는 자외선을 통해서 합성을 할 수 있는데 단 언제나 하면 안 되냐?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에는 엄청 자외선의 지수가 높죠. 그럼 우리가 자외선으로 인해서 백내장이나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자외선을 제외한 이런 것들을 이 시간만 피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외선을 좀 쪼여줘야 된다. 온열요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4번. 저체중 상태가 골다공증을 더 유발해요. 그래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현재 그 젊은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또 생기는 이유가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비타민 C가 아니라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해 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뼈의 밀도,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관련 요인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폐경, 그리고 저체중, 운동 부족,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칼슘을 흡수하는 호르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골절의 경험이 있을 때 심해질 수 있고요. 자,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는 위에 나온 외에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거죠. 폐경이 됐을 때 여성 호르몬 치료. 자, 그리고 금주랑 금연을 하는 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 폐활량이 감소를 해요. 폐활량은 숨을 최대로 들이쉬고 숨을 최대로 내쉴 수 있는 능력인 거죠. 폐활량이 감소를 해서 쉽게 숨이 차고요. 자, 2번. 섬모운동 감소예요. 그래서 섬모운동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 공기에 이 미세한 이물질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주는 거예요. 균이나 이물질 같은 거를. 자, 그런데 섬모운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 폐렴이죠. 자, 3번. 폐포의 탄력성이 감소를 해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폐에 있는 이그 공기 주머니를 폐포라고 하는데 공기 주머니가 충분히 이완돼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충분히 수축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데 이 공기 주머니의 탄력성이 감소를 하니까 쉽게 숨이 차는 거예요. 자, 4번. 기침 반사가 감소해요. 우리가 기침을 왜 하는 거냐? 여러분들도 이제 목이 간질간질하죠. 왜요? 이물질들이 많이 쌓여요. 가래 같은 게 이제 점막을 자극하다 보니까 기침이 나서 기침을 통해서 이물질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침 반사가 감소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물질을 뱉어내지를 못해요. 가래가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폐렴이나 만성기관지염, 심하면 폐농양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침 반사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서 이런 가래를 충분히 뱉어내지를 못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은 그래서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왜? 기침 반사가 감소를 하니까.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증도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